이어가는 코너입니다. 뜨거운 토론 열기, 멈출 수 없는 수다 본능을 깨우는 시간, 박광열의 열광 토크. YTN의 친절남 박광열 기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광열입니다. 예. 오늘 나눌 주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슬기로운 청취자분들이시니까요.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 공모도 하시면 좋겠지만 저희와 함께 공유도 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창 열려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채팅창 물론 열려 있습니다. 어제 취임식 보셨죠?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이요? 네, 왜냐면 왜요? 뭘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번 보다 보고 뭔가 자료를 만들려면 네. 눈에 띄는 장면들을 이렇게 탁 몇 골라내셨을 가지가 것 같은데요. 있었는데 일단 하나는 이제 오페라 같은 공연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리랑 한 번 했고 네순도르마. 그래서 거기에 댓글에 사람들이 저승사자 같다고 그분들 하면서 하는데 그 네순도르마 그게 번역을 하면 아무도 잠들지 말라라는 뜻인데 네. 이게 윤 대통령의 이제 국정 철학과 120시간 얘기하는 건가요? 웃자고 한 얘기고 너무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랬고 네. 굳이 이제 보자면 이제 문 전 대통령 내외랑 인사하면서 폴더 인사 이런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예의하는 게 앞으로 정말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넘어서 정말 서로 상대방에게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진짜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를 갖춘 국정 운영이라던가 네. 너무 이제 정쟁으로 치닫지 않는 서로 너무 싸우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한 정말 말뿐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제 아마 취임식을 보시면서 다들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취임식을 마치고 이제 이동한 곳이 용산의 새 대통령 집무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처음에 얘기 나올 때는. 근데 어쨌든 옮기긴 옮겼어요. 역시 이번에 새로 또 느끼게 된 게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원래 국방부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하는 데는 5층에 있는 보조 집무실이고 네. 원래 2층이 주 집무실로 이제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2층에서 아직 4층이 짐이 다 안 빠졌어요. 아하. 지난달 말에 이제 한미연합 훈련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네네. 아직 완전하게 이제 공사 안 끝나서 한 달 정도 더 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2층과 5층 오고 가면서 하고 1층에는 기자실, 지하에는 벙커, 긴급 상황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3층에서 10층까지 곳곳에 이제 수석실이라던가 비서관실 이런 것들 있고 안에 강당도 만든다고 하고 또 간단하게 외국 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연회장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해서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전에 이제 청와대와 비교했을 때 네. 어떤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예전에 청와대를 좀 몇 번 이제 취재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청와대는 이제 건물이 곳곳에 이제 산재해 있다 보니까 대통령 있는 집무실이랑 여민관이라고 또 있고 여러 가지 장소를 오고 갈 때 짧다면 짧지만 또 동선이 길다면 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미국 백악관 이런 데는 웨스트윙이라고 해서 대통령 참모들이랑 대통령 이렇게 한 곳에 있을 수 있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종의 수직 계열화 건물에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국방부 건물이 그러니까 지하 있고 지상 10층까지 있고 하니까 이번엔 전용 엘리베이터도 따로 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얘기도 듣고 하려고 한다 그런 의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참모진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불편할까요?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기사 보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잦아질 그렇죠. 거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 지금 생각해서 사장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둘이 타게 된다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듣고 계시죠?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옮기긴 옮겼는데 아직 이름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국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던가 용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 집, 피플스 하우스, 용화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이제 당선인 시절에 미국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피플스 하우스, 그러니까 국민의 집 이런 이름을 이제 제안을 했고 가칭이었던 거죠. 가칭이었죠. 이런 이름 어떠냐? 그게 보니까 백악관을 많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옮기면서 모델로 삼았다면 백악관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국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이제 머무는 곳이지만 또한 국민의 집이기도 합니다. 얼쏘, 피플스 하우스 이런 게 설명하는 곳에 그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또 이런 공모에 있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면에서 뭐 그 말이 이제 안 들어가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제까지 19,000 어제 오후 4시까지 19,700건 정도 다 접수가 이제 됐다고 해요. 지금 계속 되고 있겠죠 또. 이게 언제까지죠? 5월 15일까지. 15일까지고 상금이 1등 6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2등이 300만 원. 그리고 3등은 3명인데 100만 원씩. 해서 총 1,200만 원의 상금을 배정을 했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름 공모와 관련한 얘기 나눠볼 거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있는 분들 샵 0945로 또 공유도 해주시고요. 함께 얘기 나누다가 떠오르는 것들 뭐 이게 그 이름만 공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 이름을 짓는지까지 써야 되니까 천자내외로 써야 됩니다. 네, 사실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신다고 이게 공개돼서 다른 사람이 베껴가면 어쩌지?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새 이름을 짓기 전에 이제 청와대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 그러니까 그쪽 부지가 뭐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까요? 권력자 숙소로 쓰인 게 그러니까 안타깝죠. 일제강점기 때부터 뭐 그렇게 쓰였는데 그러니까 네. 일본 총독 관저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미군정 때는 이제 미군정 사령관의 숙소로 쓰이기도 했고 뭐 예전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경무대라고 예전에는 불렀었어요. 그래서 경복궁의 경이랑 거기 그 경복궁 북쪽문을 신무문이라고 하는데 그 무 그래서 경무대 한 글자씩 딴 거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뭐 1960년에 뭐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면서 4.19 혁명으로 하야하면서 약간 경무대 이꼴 독재의 상징이다 이런 게 이제 되면서 이름을 바꿔보자 해서 건물을 막 다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름을 바꾼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란 이름이 있었고 그때 후보 중에 하나가 화령대라는 이름이 있었다. 무슨 뜻이죠? 그게 화령이 뭐냐면 옛날 조선 왕조가 처음에 이제 조선으로 국호를 정할 때 그때는 왜 이제 중국에다가 이렇게 이 둘 중에 뭘로 할까요 할 때 후보가 1위 조선, 2가 화령. 그 화령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성계 그러니까 이제 조선 태조죠. 태조 고향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향 지역 영흥군이라고 함경남도 있는데 거기 옛 이름이 화령이었다. 그래서 화령 아니면 조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선을 골랐었고 그때도 이제 그 두 이름 중에 고르다 청와대가 됐고 그리고 62년이 지나서 이제 또 이름이 바뀌게 됐네요. 그렇군요. 야, 이제는 어쨌든 뭐 청와대를 그대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새로운 이름이 필요할 텐데 지금 아이디어 들어오고 있는 거 몇 가지 살펴보면요. 4875님 금강산. 이유는 안 적어주셨죠. 이유는 우리도 금강산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금강산 약간 그 뭐 러시아에 있는 북한 음식점 이름 같아요. 금강산. 미국에 가면은 한식 식당 중에 그런 이름들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6082님 국민을 사랑하는 곳 애민관 어때요? 애민관 그 후보에 있어요. 후보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이름이 많이 좀 힌트를 드리면 많이 들어가는 글자가 용산이라서 그리고 뭐 국민 이런 거 그리고 소통하자 뭐 경청하자 이런 걸 막 조합한 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아까 말한 애민관, 숭민관 뭐 여러 가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끝은 주로 대나 아니면 관 이렇게 뭐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고 아니면 또 하나 아예 순한글로 뭐 제가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희누리 뭐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말로? 네, 그래서 희망을 누리다, 뭐 기쁨을 누리다 이런 이름도 있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통합을 이뤘으면 한다. 소통, 통합, 그래서 통통하우스. 이런 취향적이었는데요, 이거. 그렇죠. 통통하우스. 통통하우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자유롭죠. 그래서 좀 웃긴 거 몇 개 찾아보니까 또 있어요, 웃긴 게? 그래서 용산에 있는 하나씩 풀어주세요. 용산에 있는 궁궐이다. 용궁으로 하자. 용궁. 그래서 용의 기운과 대통령이 있는 궁이다. 또 그곳에 들어갈 때는 강과 쓸개 다 빼고 가야 된다 해서 용궁으로 하자 이런 것도 있고 5396님께서도 용산에 있으니까 용자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용궁, 용민관 이런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한국 대통령의 집 그래서 용한집으로 하자. 용한집? 야 이거 용하네 정말. 그렇죠. 이게 아이디어도 있고 약간은 좀 비꼬는 내용도 있는 거 같고 재미로 하는 거죠. 이런 걸 실제 출품하시면 안 된다는 점. 근데 사실은 좋은 이름은 항상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맞아요. 브레인스토밍 하다가 맞아요.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래놓고 네. 혹시나 그 국민의 집 피플스하우스로 나중에 최종 결정되면 좀 허무맹랑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취재할 때 논산에 탑정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 이름을 공모를 한대요. 거기 출렁다리를 새로 만든다고. 그래서 논산에 있는 탑정호 출렁다리를 공모하는데 최종 선정된 게 뭔지 아세요? 탑정원 출렁다리?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3등은 탑정호 출렁다리가 3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또 뭐 어쨌든 이름을 정하는 게 우리 국민도 중요하지만 또 해외에도 이제 어떤 의미가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뭐 통통하우스 이런 건 해외에 번역하기 힘들죠. 무슨 의미인지. 그렇죠. 그런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말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알려져서 이게 고유명사가 돼서 더 알려지면 좋겠지만 맞아요. 처음에 딱 보고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름 짓는 게 참 어렵다 싶어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좀 보면 네. 은근히 해외에 그냥 대통령 머무는 집무실이나 대통령궁이 이름이 대통령궁인 곳이 되게 많아요. 그냥 아예 그냥 명확하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냥 수상관저 아니면 뭐 내각 총리 대신 관저 이렇게 하고 독일도 뭐 연방 수상부, 연방 총리청, 뭐 터키, 미얀마, 타지키스탄 이런 데는 다 이름이 대통령궁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하나 있고 아니면 우리 전에 청와대 했던 것처럼 약간 건물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백악관. 이 외부가 백악관 하얘니까. 겉에가 이제 사암이라고 해서 돼 있고 안에는 철근 콘크리트인데 네. 그게 뭐 풍화 작용이나 이런 게 많이 되다 보니까 겉에를 이제 페인트 칠한 건데 그걸 흰색으로 이제 칠하다 보니까 백악관이라고 하는 거고 또 뭐 몬테네그로 같은 데는 파란 궁전 우리랑 어떻게 보면 청와대랑 외관을 되게 따서. 그렇죠.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건물이 또 핑크색이라네. 그래서 진짜요? 너무 좋죠. 그래서 신기하다. 거기는 카사로사다 그래서 분홍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 뭐 그런 주로 외관 특징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대통령궁 아니면 약간 그 나라 독립에 정말 기여한 사람 이름 따서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틀에서 크게 뭐 벗어난 나라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해외를 보니까. 아니 집무실에 이름을 새로 지을 게 아니라 페인트 칠을 새로 해가지고 아예 그렇게 지금 하는 거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이쁘게 우리도 이쁘게. 분홍색 이런 걸로 별론가요? 분홍색 좀 욕 먹겠죠 돈 든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건물이랑 안 어울릴 수도 있어. 건물이 약간 이렇게 딱딱한데 거기에 분홍색 칠하면 약간 이상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네. 7935님 국민 모두의 광장이 되길 바라면서 국민의 장 국민의 장.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민의 전당 이런 이름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국민의 예술의 전당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국민의 전당. 국민의 전당. 0482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사용한 자유를 넣어서 자유관은 어때요? 저도 뭐 자유 그래서 뭐 자유관 국민자유 하우스 이런 것도 있고 그 뭐 취임식의 얘기를 이제 좀 빌려 보자면 네. 이제 국민이 주인이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제 국민이 주인이다. 네. 그래서 줄여서 이국주 하우스. 이제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거 다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했어요. 이국주 하우스는 제가 생각했고 네. 아까 뭐 용궁이나 용안집 같은 건 댓글 좀 봤어요. 그러시군요. 네, 뭐 댓글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그럼 이국주 하우스 말고 뭐 또 다른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끝에 관자를 붙여보니까 약간 냉면집 이런 느낌이 나서 보통 다 이제 줄여서 아까 말한 애민관 뭐 무슨 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좀 너무 특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에요. 저도 이거 이름을 선정하는 분들이 뭐 카피라이터 그리고 국어학자 뭐 역사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5월 15일에 공모 끝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보름 정도 고민을 할 텐데 그 고민의 결과 과연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저도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나름 또 어렸을 땐 아이디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떠오르고 그나마 생각해놓은 게 방통실. 방통실? 신통방통할 때 방통 있잖아요. 네. 예, 막 모든 걸 자세하고 분명하게 안다 해가지고 방통실 영어로 이제 줄이면 BTS. 방통 BTS. 헛웃음이 나죠? 네. 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쓰려고요. 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또 막 예를 들어서 영국은 그냥 총리 관저를 그 주소를 고유명사로 아예 하거든요. 다우닝로 10번 길 뭐 이런 식으로 10번지죠. 10번지. 캐나다 서섹스 2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태원로 22 거기가 국방부 주소거든요. 굉장히 고유명사가 될 것 같아요. 고유명사, 예,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뭐 좀 특징이 있는 정도라면 러시아, 뭐 보통 러시아 하면 이제 모스크바의 크렘린이라고 그렇죠, 하는 크렘린. 그런 경우나 아니면 프랑스 엘리제 궁전 이런 건 옛날부터 이제 써왔으니까 그런 고유명사 정도가 아주 특징이 있는데 사실 국방부 건물에 그런 이름을 뭐 새로 붙이기는 좀 어렵고.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5192님 맑고 푸른 기운이 넘치는 곳 청청대. 청청대 좀 괜찮다. 괜찮아요? 네, 어감이 좋은데요, 청청대. 5192님 뭐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어때요? 청청대. 2481님 굉장히 간단하게 딱 세 글자 보내주셨어요. 한국관. 한국관 안 돼. 그 비빔밥 팔 것 같잖아요. 한국관. 한국관 갈비 맛집. 9180님 국민이 청하는 소리를 들어주는 국민만의 청사 국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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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204님 시의 행정기관은 시청, 도를 대표하는 행정기관 도청,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기관이니 대한민국 국청. 대한민국 국청. 국청 어떤가요? 국청. 대한민국청이 차라리 낫겠다. 대한민국 국청보다는 대한민국청. 아이디어를 또 더해 주시는 건가요? 좋습니다. 근데 저 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왠지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이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전 궁금한 게 여러 명이 아마 할 텐데 그건 추첨으로 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국민의 집 이런 거는 정말 그거 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봤더니 그 이유 있잖아요. 기술 이유. 그 명칭을 지은 이유를 보고 또 심사를 한답니다. 그걸 좀 가장 좀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잘 설명한 의미를 더 잘 담은 거. 뭐 더 빠른 사람이 먼저 되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상금이 600만 원인 게 어떻게 적당한 거예요? 그거 근데 600만 원인 의미를 이제 안 그래도 보통은 원래 뭐 100만 원, 500, 1000 이렇게 떨어지는데 600이 약간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 600만 원을 했냐 하니까 물론 뭐 예산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 조선왕조 처음에 이제 한양천도가 1394년 그리고 한 600년 정도가 지났는데 600년 만에 이제 북악산 기슭에서 이제 그런 최고 권력자의 이제 위치가 바뀐다. 새로 재편하는 의미가 있다. 이래서 뭐 600년 즈음이니까 600. 이 600만 원 하면 또 다른 거랑 엮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600만 원 뭐랑 엮이죠? 생각이 안 나?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괜히 또 언급하진 않을게요. 요즘 이제 그 소상공인 그거랑 혹시나 이제 또 괜히 또 연관이 될까봐 그랬습니다. 이기선상님 한국관 우리 동네 나이트 이름이네요.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백악관, 한국관 이런 이름이 과연 어떤 이름으로 정해질지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심사 거쳐서 6월 초에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웃음나는 재미난 얘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광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